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진 그런 사활 문제이자 맥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대마에게는 아직까지도 한 집조차도 재허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주 절박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여기에 이제 한 집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큰 위안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모양인데요. 요 한 집이 났다고 해서 흑돌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한 집을 낼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흑대마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요 정도 가지고는 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백이 그냥 이렇게 말뚝 하나 박더라도 이 다음에 흑이 추가로 가져갈 집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요런 결함 같은 경우는 백에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여길 젖혀간다고 해도 뛰었을 때 이쪽에서는 옥집밖에 안 나는 그런 흑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흑은 정답이 사실 주어진 게 이제 하나밖에 없긴 하거든요. 자, 뭔가 좀 백이 자체로 부분적인 걸로만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요 단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걸 기어 나간다고 해도 뭐 흑이 특별히 만들 만한 것은 따로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를 끊어갔을 때도 백이 이제 양보를 안 하고 이렇게 두어간다면 이 수상전은 결국해서 이제 흑이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수상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흑이 뭔가 좀 굉장히 신선하고 색다른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자, 그런 격언이 있어요. 집 속에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집은 백집인데 이 안에서 수가 나버리면은 흑에게 이제 대마에게 두 집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어디서부터 한번 출발해 봐야 될까요? 끊어가는 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뭔가 좀 치중 가는 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백이 이제 들여다보는 데 있지 않는 바보는 없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렇게 이었을 때가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데를 두는 거는 여기 집 모양이 생기면 글쎄요, 흑이 뭔가 이렇게 집을 지어내 가지고는 이 유가의 백대마하고 무가의 흑돌들이 전투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고 뭐 이걸 끊고 나서 이 백돌 석점에게 뭔가 타격을 줄 만한 거리도 잘 눈에 안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들여다보는 것도 그다지 잘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찐하게 풍기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한번 좀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야 될까요? 자, 일단은 한번 좀 끊어보도록 하죠. 자, 끊어놓고 일단 요거는 좀 쉬워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석점을 잡았을 때 여기를 파워하면은 이쪽을 갈 수 있는 권리가 흑에게 남겨져 있고, 자, 백이 이걸 잡으러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요런 숨겨져 있는 한 집을 정확하게 딱 내주면은 흑은 살아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흑도 이제 손찌검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막 이런데 괜히 안 되는데 여길 받아주겠거니 하고 이렇게 놓는데 이제는 집이 없어져 버리면 잘못하면은 석점을 잡고도 흑대마가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호구 쳐가지고 이 백대마를 타격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자, 근데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흑이 이런 행동만 해놓지 않는다면은 끊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자, 백이 이쪽을 단수 쳐야겠죠? 늘고 여길 뒀는데, 야, 이거는 이렇게 수상전을 해봐도 여길 끊는 게 조금 있어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하면 여길 들어가지고, 자, 이거는 뭐가 좀 됐죠? 갑자기 이쪽을 들어가자니 백이 잡히는 모양이 나오게 되고, 여길 들어가자니 또 백이 잡히게 됩니다. 자, 백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석점을 잡는 순간 절묘하게 맛보기가 되어 있네요. 야, 이것도 진짜 절묘합니다. 여길 둬도 잡힐 것 같은 모양인데 이쪽에 한 집이 나는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둬도 이렇게 한 집을 내면은 야, 절묘하게 맛보기로 살아있어요. 여기서 또 배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문제 이제 보면은 괜히 여기를 막 나가고 싶잖아요. 네, 여기 지금 이게 15줄 바둑판이라서 좀 좁은데
19줄 바둑판이라고 해도 이런 거 한번 먹여치는 걸 당하면 괜시리 여기에 옥집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뭐 이게 요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고 나서 여기를 단수 치면은 얘가 이제 걸리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으면은 그때 이걸 딱 끊어가지고 백이 이제 한쪽이 잡혀버리는 그런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자, 이제 이런 거를 노려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양쪽이 맛보기가 되고 백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선수로 사는 기염을 토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백도 정신 한번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둬서 늘 그렇듯이 석점을 따내는 건 한 집을 선물해 줄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후수라는 사실. 자, 흑이 꼼짝도 못하고 대마가 잡혀버리는 일이 발생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를 한 집을 내도 이어가면은 자, 이 흑대마가 돌을 뜯어먹고도 두 집을 못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수는 뭐다? 보리 선수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부터 끊는 것을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를 두면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이렇게 단수 칠 이유가 없어요. 백이 비틀어가지고 꽈배기처럼 단수를 이렇게 쳐주면 아까 같은 그런 모양은 잘 발생이 안 되겠는데요. 먹여쳐도 이쪽을 따낼 백은 전혀 없고 백이 반대로 따내게 되면 이 돌이 잡히고 여길 둬도 이렇게 따내면은 자, 이거는 전부 다 흑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은 가상하나 자, 그것이 수로 연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좀 눈치를 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비틀어서 여기를 먼저 끊으면 되죠. 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두면은 석점이 이제 도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치는 것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특별한 게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치게 되면은 여길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시중을 가도 단수 치면은 흑돌이 잡히고 여길 들어가도 이렇게 단수 치면은 별로 뭐 백을 잡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흑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두면 따내는 게 좋아가지고 젖힐 수는 있는데 단수 한 방. 자, 이거는 또 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대로 지금 흑이 무릎을 꿇어야 되나 싶은데 자, 어때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미 콤비네이션이 완성이 됐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를 끊어놓고 일단 늘어가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왜냐, 여길 두면은 자, 이 돌이 잡혔죠? 속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로 집으로 손해보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자리를 딱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유가무가로 딱 보이거든요. 자, 늘어야 되는데 그런데 입을 못 다물 듯한 그런 결과가 발생이 돼버립니다. 이걸 잊고 나니까 야, 여기 교환해 놓은 게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 백이 이쪽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방해를 해주고 있죠. 어느 자리를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백은 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딱 두면은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흑은 백을 다 잡고 사는 그런 어마무시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이었는데 백을 다 잡고 살다니. 자, 그럼 백이 이번에는 요걸 하기 전에 먹여치는 적의 급소, 나의 급소를 좀 구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넣으려고 했더니 이쪽이 단수인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걸 해결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단수 쳐가지고 요 꼬랑지에 있는 돌 하나만 주면 백은 전체가 역시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안타깝지만 백이 물러나야겠죠? 자, 근데 이 물러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은 흑이 횡재합니다. 횡재. 바로 손을 빼고 석점은 이미 잡혀 있어요. 지금 아직도 백이 흑 두 점을 잡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두 집을 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거든요. 자, 그 이유가 발생한 이유, 흑이 선수로 살아가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바로 단수를 치더라도 똑바로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손을 뺄 수 있다 없다?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실패는 했어도 백이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둬야만 선수로 이 대마를 살려주고 큰 자리라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서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흑이 여기에서
나는 여기 석점보다 이쪽 5점을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 7번으로 이것마저도 수순을 비틀어칠 수가 있어요. 자, 백이 만약에 버틴다라고 하면 가만히 이어줍니다. 자, 따내면 이제 이쪽을 잡으면 되고, 백이 여기를 어딘가 메꿨을 때 그때 여기를 딱 들어가면은 백이 이제 포자충입니다. 포자충. 네 군데가 자충이에요. 여기도도 자충. 자, 이쪽도 자충. 그리고 반대쪽도 자충. 어느 곳도 둘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게 흙도 자충으로 보이죠? 흙은 아니에요. 흙은 아무데나 이쪽부터 천천히 따내고 천천히 들어가면 되니까 백돌이 그냥 잡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두면은 또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단수 치고 두면 좋은데 그냥 따냈다고 해도 일단 백이 눈물은 머금고 둬야 되는데 어쨌든 선수로 이 대마를 그래도 살려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수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백이 잘못 두면 요때는 말이죠. 이걸 늘어버리면 송두리째 백 대마가 다 잡힌다는 사실.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이런 거 잘못 뒀을 때 흙도 응징책이 늘어가는 게 백대마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를 끊어가고 이 끊는 단점을 2개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아주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끊는 거를 반대로 가져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의 입장에서는 이 석점만 요리를 해내면 이 대마를 살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백이 반대로 밑으로 칠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걸 끊었을 때 어차피 얘를 끌고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양쪽이 맞보기라서 오히려 백이 손해만 보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습관은 지금은 수가 되긴 됩니다. 어차피 끊었을 때 여기를 끌고 나오면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젖혀가지고 요도를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끔씩 이렇게 단수 칠 때 살짝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하면은 단수 치는 거는 따내가지고 어차피 맛보기로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2짐이 나죠. 자, 그런데 백이 여기에서 트릭을 한번 썼을 때, 자, 여기서 수를 멈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러 가는 변화도가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자, 이때 흙은 응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지금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수 쳐가지고 사활의 기본기인 바깥쪽을 이렇게 줄여가면 자, 여기 들어가고 이것도 이어주고 다 할 수 있는데 따내면은 치중 갔을 때 야, 흙이 2집이 없어요. 2집이. 이렇게 하고 기어 나가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쳐버리기만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죠 갑자기? 자,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흙은 끊는 방향을 가급적이면은 여기를 먼저 끊어주는 게 조금 더 쉽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만약에 끊는 거를 잘못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맞습니다. 여기를 하나 밀고 일단 백이 뒤로 물러나는 거는 이렇게 따내면은 사는데 자, 이거는 흙이 이미 살아있죠. 이미 모양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이제 흙을 잡으러 가기 위해선 여기를 젖히고 봐야 되는데 자, 이때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두면 될까요?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이적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교환하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퐁당 뛰어드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어주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역시나 여기를 쏙 내려 빠지면 백이 여길 둬도 이제는 반대쪽 석점을 잡아버리면은 백돌들을 모조리 다 제압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자, 만약에 백이 여기에서 이거를 양보한다. 이게 가장 좋은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쪽을 끊어가지고 백이 2집을 낼 때 결국은 요 따내는 것이 선수로 지금 교환이 되어 있는 거라서 자, 요 모양은 이제 나중에 백이 먹여치더라도 곡사궁 형태로 흙이 전혀 무리 없이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치중 가는 게 좋은 수인데요. 자, 물론 이게 최선인지는 또 봐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백이 여기를 살아가는 걸 보여줬잖아요. 자,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버텼는데 나는 응징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더 정확한 수를 구사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백이 두는 그 급소 자리.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먼저 늘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때려줍니다. 백이 이을 수 있을까요? 이을 수는 있죠. 자충의 늪에 말려들 뿐. 자, 그럼 백은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자, 전체 응징에 대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상전은 요령이 이제 이런 데를 먹여쳐가지고 따내면 됐다내고 이제 많이 늘어진 패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많이 유리한 패죠? 흑이 많이 유리한 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를 젖혀놓고 나서 양패로 유도하는 것도 있어서 백이 그냥 잡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버텨갈 때는 백의 정수는 이제 따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흑이 요런 데를 치중 가가지고 백을 살려주는,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선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선수로, 가급적이면. 자, 이렇게 한 점을 뜯어가지고 후수로 잡는 게 아니라 선수로 사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끊는 수순을 반대쪽으로 하더라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다만 이렇게 끊어가고 나서 요 콤비네이션을 구사하는 것이 조금 더 수를 내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이쪽을 끊어가지고 어차피 백이 석점을 버린다라고 하면 집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좀 더 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뭐 반대쪽으로 끊는 경우도 고려를 해 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어느 쪽으로 두던 간에 그 양쪽 끊는 단점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결국은 필요하겠죠. 즉 수읽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가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던 흑대마였는데 이 두 가지 단점을 잘 버무려 가지고 백진을 도려내면서 이 흑대마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